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는 가랑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후에는 해가 나고 맑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국민의힘 현재 4월 10일 날 치러질 선거 분위기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내부 분위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가는 곳곳마다 다 완전히 연예인 이상으로 환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현재 잘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맑음이라고 해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개인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못 미치는 후보자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서울 서초동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그리고 이런저런 협조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분위기는 완전히 국민의힘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흐름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분위기다. 현재 볼 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3월 11일 현재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분위기, 압승할 분위기가 서울에서는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의힘 중앙당 쪽에 선이 닿고 있는 유력한 분을 통해서 중앙당 쪽,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그쪽에서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도 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충분히 월등하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가 절반 의석을 가져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 경기도에 워낙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이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격파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과반 의석을 가져오기가 벅차다. 가져올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전망을 했고요. 호남이야 이제 말할 것도 없고, 호남에서 한 2석 내지 3석만 가져온다고 해도 그건 대단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PK 지역이야 원래 국민의힘 지역이니까 괜찮고, 그런데 강원도도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많이 돌아섰고, 충청도도 그런데 다만 좀 한 2-3군데가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박빙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당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나아가면 승산이 있다. 너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회의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과거와 다르게 잡음 없이 잘 되었고, 비교적 공정하게 공천을
했다 이렇게 뭐 100%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도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얼마나 참 지난 4년 동안 발품을 팔고 지역 관리를 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컷오프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참 얼마나 씁쓸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생각해서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이 문화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질 말아야죠. 충남에서 서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좌파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발언에 대한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히로부미인가 그분에 대한 발언 때문에 성일종 의원이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극복해 내리라고 봅니다. 또 시간이 아직도 있고요. 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장학금을 기증하는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한 말인데 그것을 또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그런 좌파의 어떤 근성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고쳐가야 된다. 친일로 몰아붙이고 하는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된다. 우파가 친일 조금이라도 일본하고 가깝게 친일의 냄새를 풍기면 사정없이 융단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 대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이나 이렇게 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 의식하고 있는 이것도 좀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를 향해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같은 이념적으로 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이고 그런데 반해서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또 북한도 공산주의, 아주 북한 공산주의야 세계에도 없는 가장 지독한 그런 공산주의에다가 주체사상 그리고 씨족사회 이런 것들로 유지되고 아직도 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폐쇄된 그러한 사회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혹독한 사회주의 극악무도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거기에다가 돈도 걷어서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어떠한 좀 친일성 발언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말이 되는가. 이제는 친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길을 할 단계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앞지르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뻔뜻하면 죽창을 들자 아니면 친일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용서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제는 이 세계화 시대에 과거에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고 고통을 줬던 매우 힘들게 했던 그 일본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화해할 부분들이 있다면 화해하고, 그리고 그 길을 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더 앞서가면 그게 원수를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성일종 의원도 아마 현재 이러한 일들을 쉽게 극복해 내리라고 보고, 또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어제부터, 즉 3월 11일부터 이상하게 한 달 남겨놓고,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약간의 어떤 지지율이 꺾이고, 또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다음 주쯤 가면 다시금 제자리를 잡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선거 판세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